지금부터는 눈밑 수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 과연 어떤 게 있는가?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안검 외반이라고 해서 눈이 뒤집어지는 현상들이 이제 뒤집어지는 정도도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죠. 눈이 뒤집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생길까? 눈이 시리죠. 즉 바람이 안검판 하안검이라는 게 우리 아래쪽을 이렇게 막아서 소위 몸에서 나오는 분비되는 지방막이라든지 이걸 형성해서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바로 바람, 이물질 여기에 노출되니까 항상 눈이 빨갛게가 돌아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대개 이제 절개형 안검 외반을 했을 때 많이 생기는 경우죠. 즉 이 이유는 너무 많이 교정하려고 했을 때 아래쪽에 주름이 많다 그러면 피부를 많이 절개해버리면 팽팽하게 느껴지는, 결국은 아래쪽이 처지려고 자꾸 하죠. 제가 구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안검 외반 이렇게 쳤더니만 너무나 많은 부작용, 거의 끔찍할 정도의 부작용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안구의 건강 상태는 그나마 지금 다행스럽게, 하지만 여기 빨갛게 이런 게 이제 보이죠. 곳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검 외반에 이렇게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의학적 용어로 액트로피온이라고 그러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부 연부 조직의 과다한 절제, 그리고 나는 별로 절제 많이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예, 맞습니다. 반은 구축, 일종의 흉터가 생기니까 그 흉터가 컨트랙처라고 그래요. 구축, 당기는 힘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눈이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는 사실은 모든 몸의 근육뿐만 아니라 인대도 약화되고, 근데 이제 안검판이라고 해서 하안검을 지지하고 있는 안검판도 약해지고요. 또 인대, 내측, 외측의 인대 손상 아니면 인대도 약해집니다. 특히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뒤트임, 앞트임을 젊은 분들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연세 드신 분은 사실 잘 안 하시죠. 난 그 정도는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뒤트임 하다 보면 인대를 많이 다쳐요. 그럼 인대가 뒤트임 한다고 수술을 잘 못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데 원래 위치대로, 또 아니면 이상적인 피지올로지컬한 생리적인 위치로 가야 되는데 그게 못 갔을 때는 당연히 힘을 못 받기 때문에 뒤집어집니다. 지금 여기 제가 특별하게 아토피를 지금 언급했어요. 의사들의 경험인데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상처 치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가 잘 안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다른 조작들을 이렇게 많이 하다가 이제 안검판 인대가 손상을 받거나 약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참 굉장히 애매한, 굉장히 힘든 경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한번 제가 자료 사진을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끔찍하죠? 자, 뒤트임 하다가 벌어졌습니다. 외반이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원래 생리학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지 않고, 쌍꺼풀도 이거 아주 희한할 정도로 이렇게, 자, 이런 분 오면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또 전형적인 이제 안검 외반, 결막 부종도 있고, 지금 이렇게가 살아나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여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많이 당깁니다. 이런 다양한 부작용들이 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정 방법, 결국은 아무리 익숙한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힘들죠. 여기 구글에서 찾았던 일러스트레이션인데 여기 보면 막 이렇게 결막이 빨갛게 충혈된 것처럼 보이고, 안검 외반은 아래쪽으로 노출이 된다. 지금 보여드렸던 사진들이죠. 여기는 천문안생 아니면 그 눈썹이 안쪽으로 찔러서 이렇게 항상 충혈되고 불편하다. 네, 오늘은 이제 안검 외반을 다루는 거죠. 교정 방법이 내측과 외측의 인대를 복원하는 그런 방법. 대표적인 경우는 뒤트임 잘못했어, 혹은 앞트임을 잘못했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후유증으로 외반이 되는 경우, 아니면 우리가 외반이 있을 때 이게 쭉 안검판이 약해져 있어서 처져 있는 경우는 요거를 우리가 빨랫줄 생각하면 됩니다. 빨랫줄이 쭉 처져 있으면 그거를 묶어버리면 타이트닝이 되겠죠. 그게 안검판 단축술이 되겠고, 그것도 부족한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피부 이식을 합니다. 피부나 점막, 심지어는 바깥쪽, 안쪽 다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안쪽에 점막을 이식해서 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죠. 이제 이 그림은 전형적으로 안검판에다가 우리 안검판 단축술 잘 매매해서 피부를 당겨 올리면 교정을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셔야 되겠죠. 제가 여기 여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안검 외반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저한테는 소위 이아트로제닉 시콜레 해가지고 곳곳에서 이런 안검 외반 잘못
잘못된 경우가 사실 많이 오는데, 그러면 박영진 원장은 이 안검 외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때 자존심이 상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죠. 안검 외반 한 번도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하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안검 외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안검 외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 커리어가 대학 교수로도 있어봤고 기업이로도 오랫동안 있어봤는데, 안검 외반의 원인 중에 가끔 놓치기 쉬운 게 혈종 안쪽에 피가 차서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구축, 당기는 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간단하게는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조금 이따 제가 소개는 해드리겠는데, 이 말은 저 역시도 당연히 경험은 해봤습니다. 아무리 주의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는 이 나름대로 이거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확립이 되어서 크게 이제 부작용은 당연히 없겠죠. 근데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시청자들도 한번 물어보실 거예요. 병원에 가서 원장님은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면 예, 못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한테 이 수술을 맡기기는 선뜻 아마 신뢰감이 안 생기실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경우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야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